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지의 수 핵심 개념 세 번째, 크기 비교입니다. 자, 5가지의 수에서도 크기 비교를 했고, 이제 9가지의 수에서 크기 비교를 하니까 앞에 개념을 잘 알았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9가지의 수의 크기 비교가 크게 어렵진 않겠죠. 자, 그런데 용어가 조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당연하게 같은 얘기구나 라고 하겠지만 아이들은 그거를 체감할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떤 용어가 바뀌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두 수의 크기 비교에서 첫 번째는 두 수의 크기 비교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동시 비교, 그 다음에 작은 수의 영표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시 비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가 있었어요. 수가 있었는데 이 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6은 그러면 6은 8보다 작습니다. 자, 5가지의 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건을 비교할 때는 많다, 적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수를 비교할 때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6은 8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6은 8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8은 6보다 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동시에 두 개를 딱 보고 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수의 영표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두 가지 수를 주는데요. 작은 수를 영표하시오. 이거 너무 쉽지 않아? 작은 수는 여기에서 7이니까 7에다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시 비교했을 때는 두 수 중에서 작은 거, 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작은 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두 수 중에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두 수 중에서 더 작은 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보통은 없어요.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익힘책이나 문제집에서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급이죠. 작은은 비교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는 수는 9하고 비교하면 작지만 5랑 비교하면 큰 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두 수 자체를 비교한다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중학교 1학년에 갔을 때 이제 제가 혹시나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뿌리가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학교 1학년에 집합과 명제가 나옵니다. 집합과 명제에서는 다음 중 참이 아닌 명제,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문장이 있냐면 7은 작은 수입니다. 7은 작은 수입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을 때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명제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9를 생각했을 때 7은 작은 수입니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5를 생각했을 때는 7은 작은 수입니다가 틀린 거죠.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명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중학교 올라가서는 우리가 작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적으로 7은 작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지금 1학년인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작은 수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두 수를 비교하는 거고 그 중에서 더 작은 수를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오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7 정도는 좀 작은 수지라고 그냥 느낌으로 갖고 있어서 이렇게 엄격하게 물어볼 때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교과서나 그런 데서 좀 더 작은 수 이런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특정 단원에서 다루겠지만 넓이하고 넓다가 있거든요. 그럼 넓다라고 하는 거는 비교급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넓다, 더 좁다 이런 거지만, 넓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 아니라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값을 갖습니다. 한 가지의 값을 갖는 거죠. 하지만 넓다는 넓다, 좁다 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급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지나갔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조금 엄격하게 물어볼 때가 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아이들이 여태까지는 잘 통과를 했는데 갑자기 그걸 물어보니까 좀 당황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은 수라고 물어봤을 때 더라는 말이 없어도 문제를 풀었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대답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아무 말이 없지만 이거는 더 작은 수야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2번 핵심 개념 설명하기의 첫 번째 하우메스,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교를 할 때는 뭐를 알아야 됩니까? 이건 비교이고 크다 작다는 비교죠. 비교를 할 때는 기준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된다.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는 내가 작은지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야 서로 비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가장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작은 수, 더 작은 수를 알아보시오라고 했었을 때는 두 수의 크기 비교인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작은 수라고 했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이란 말이 나오는 거는 3개 이상을 비교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작은 수를 쓰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대상이 3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이란 말이 나올 때는 이렇게 하나, 둘, 셋의 대상이 있었을 때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어떤 걸 비교할 때인가요?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1큰 수, 1작은 수. (5가지의) 수에서는 1큰 수, 1작은 수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고 뭐가 있었죠? 다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죠. 그리고 앞 또는 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이라고 하는 말, 예를 들어서 7 다음 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7 뒤에 있는 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하고 같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었었는데 다음이라고 하는 말이 일상 용어잖아요. 자, 이제는 1큰 수, 1작은 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어떤 크기 비교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원, 그러니까 5가지의 수에서 넘어가서 두 번째 단원에 왔을 때 확 달라지는 점인 거죠. 자, 아이들은 이 한 단원을 넘어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해져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림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면 9보다 1큰 수. 자,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9보다 그랬을 때는 9가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가 기준이 되고 9보다 1큰 수는 얼마입니까? 네, 10 이렇게 되겠죠. 자, 아직 10을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문제에서는 10이 답인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교과서에서는 하지만 철저하게 9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단원, 앞 단원이나 뒤에 단원하고 연결을 잘 안 시키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교과서의 특징인데 외국 교과서들은 안 그렇습니다. 앞에 것도 같이 통합을 하고 약간 넘나드는 것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나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8이라고 하는 수가 있으면은 그 8에 대해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빈칸이 네모가 있어요. 빈칸이 네모가 있고 또 한 네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는 1큰 수, 그 다음 여기 1 작은 수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여기는 1 작은 수, 여기는 1큰 수 이렇게 쓰여 있기도 하죠. 자, 사실은 앞에 왼쪽에 작은 수를 쓰고 오른쪽에 큰 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수직선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문장으로 말을 할 때는 9보다 1큰 수, 그래서 9라고 하는 게 기준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혔는데 이걸 딱 보면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뭐가 기준입니까? 가운데 있는 수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럼 8보다 1 작은 수니까 7이고 8보다 1 큰 수니까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의 1 작은 수도 그냥 막연하게 1 작은 수가 아니라 8에 비해서 1 작은 수고
여기는 7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8한테 비교하는 거니까 가운데 수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번째에 가서는 사이하고 우리가 문장으로 어휘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무엇 무엇 사이, 무엇 무엇보다 크고 무엇 무엇보다 작다. 자, 이것도 알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활동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에서는 앞에서 5가지의 수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용어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알고 있으면 쉬울 거고 만약에 그때 대충 넘어갔었으면 이 용어가 좀 새롭게 다가오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사이라고 하는 용어는 뭐죠? 우리가 5와 8 사이 그랬을 때는 5도 안 들어가고 8도 안 들어가고 뭐가 되겠습니까? 6, 7이 된다. 그래서 사이하고 뭐뭐보다 크고 뭐뭐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 용어로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 이야기할 때가 있죠. 자, 6일부터 8일까지 우리는 수학여행을 갔는데 6일부터 8일까지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6일부터 8일까지면 어떻게 됩니까? 6일도 쳐야 되잖아요. 6일, 7일, 8일, 9일. 그럴 때는 며칠이 됩니까? 4일이 되는 거죠. 자, 뭐뭐부터 뭐뭐까지라고 했었을 때 양끝이 다 들어가고 뭐뭐와 뭐뭐 사이 그랬을 때 양쪽 빼고 이렇게 가운데 그 사이에 그 양쪽 끝을 뺀 그 중간에 있는 수들을 말한다는 거. 자, 이런 용어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크기 비교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크기가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다는 걸 알아도 문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 사용할 수가 있어야 비로소 개념이 정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소개하는 우리가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여기서 소개하는 활동은 이제 5가지의 수에서하고 비슷합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아이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첫 번째, 여기서 제목은 활동 한 가지예요. 그 제목은 뭐냐면 5가지의 수에서 5보다 큰 수를 찾아라. 그러니까 수 찾기. 자, 수 찾기고요. 목적은 뭡니까? 네, 아이가 수에 대해서 뭐뭐 사이에 있는 수 찾는 겁니다. 뭐뭐 사이에 있는 수 찾기. 자, 여기에서는 용어에 대해서 뭐뭐 보다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익히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활동인지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은영아, 이거는 어떤 순서로 놓은 거야? 큰 수. 큰 수? 큰 수대로 큰 수부터 놓은 거야? 선생님은 작은 수부터 이렇게 놨는데 제일 작은 수 그거는 아니야? 그것도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는 수를 찾아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수가 아닌 건 저쪽에다가 따로 놓자. 자, 5보다 큽니다. 이거 5보다 큰 거 이거 하나야? 얘는 5보다 커, 안 커? 커요. 커? 또? 이것도 또? 이거 이거 이것도? 그 다음에 얘는 5보다 큽니다. 걔도 맞아? 아니야? 근데 5보다 클 때는 5는 안 들어가고 은영아 여기서부터야. 자, 그럼 얘네는 아니고 5보다 큽니다. 얘네가 남았지? 자, 이 중에서 8보다 작습니다. 8보다 작습니다. 이 중에서 8보다 작은 수 찾아보세요. 그거 하나야? 또 다른 수는 없어요? 그거 맞아요? 또 없어요? 없어? 8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그래서 답은 뭐라고요? 뭐하고 뭐가 나왔어? 8하고 8하고 9가 나왔어? 잘 보셨습니까? 자,
조금 난감한 상황이었었어요. 이제 아이가 보다라고 하는 말도 잘 몰랐었고 크기에 대한 개념도 이렇게 확실히 정립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활동 순서는 첫 번째 이제 수를 일렬로 나열했었죠. 점점 커진 순서로 나열을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5보다 큰 수를 5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5보다 큰 수입니다. 그래서 큰 수를 찾게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8보다 작은 수를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5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해서 5보다 큰 수를 찾으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그랬죠? 5보다 큰 수를 탁 뭐만 짚었냐면 9만 짚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여기에서 뭐 6만 짚거나 그러는데 이제 이 아이는 5보다 크니까 가장 큰 수로 생각했나 봐요. 9를 짚었습니다. 자, 그래서 9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다른 수들을 갖고 왔는데 이제 5보다 큰 수인데 모두 갖고 왔습니까? 5도 갖고 왔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뭐 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뭐뭐 보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아이가 확실히 알아들은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5를 조금 만지작거리면서 고개는 끄덕끄덕 거렸지만 좀 이렇게 좀 약간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8보다 작은 수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냥 6만 딱 갖고 왔었잖아요. 자, 5보다 큰 수가 5, 6, 7, 8, 9 했는데 제가 여기서 5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6, 7, 8, 9가 있었죠. 이 중에서 8보다 작은 수를 말하여라 그랬더니 8보다 작은 수 말하여라 그때 6만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8에서 좀 먼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수는 없니? 라고 말을 했더니 또 엉뚱하게 9를 이렇게 짚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이가 보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휘가 좀 아직 잘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크기 비교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아이의 상태를 알았잖아요. 이랬을 때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부터 다시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서는 단 2쪽이나 몇 쪽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경험이 압축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이라도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어휘 자체가 아니고 뭐 어떤 크다 작다에 대한 거라든가 어떤 순서에서 서열의 개념이 안 돼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지도가 출발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바로 하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서는 통과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이것이 좀 몇 번 꼬아진 문제를 아이가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아이의 상태를 보았고요. 이런 활동을 몇 번 더 해서 아이가 좀 확실한 게 됐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으면 문제를 풀게 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좀 채점을 하잖아요. 아이가 문제를 풀고 보면서 어떤 분들은 문제 풀 때 옆에서 강조를 막 해요. 오, 보다! 이러면서 보다, 동그라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이가 똑같이 써져 있는 그런 폰트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써져 있는 글자 중에서도 보다라는 말에 좀 자기가 정신적으로 걔를 이렇게 확 크게 본다든가 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옆에서 강조해주기보다는 본인이 찾도록 많이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 못 찾는다 그럼 그때 가서 동그라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활동까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 하에 오답 분석하고 설명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 자, 2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음 설명을 모두 만족하는 수는 무엇입니까? 5보다 2 큰 수입니다. 8보다 1 작은 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 설명을 모두 만족하는 수는 무엇입니까? 6보다 큰 수입니다. 9보다 작은 수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 지문이 똑같아요. 다음 설명을 모두 만족하는 수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다음 설명을 만족하는 수는 무엇입니까? 똑같고요. 조건도 2가지씩 있어서 똑같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이걸 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오답으로 나온 걸 먼저 생각해 보면 5보다 2 큰 수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7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8보다 1 작은 수입니다. 아, 이것도 7이네. 자,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까요? 6보다 큰 수입니다. 6은 안 들어가지. 7, 8, 9. 자, 여기에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하는 게 없는데, 이제 1부터, 이 문제에서는 1부터 9까지의 수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걸 참고로 하면 7, 8, 9고요. 그 다음에 9보다 작은 수입니다. 이걸 딱 읽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이 아이는 1번 문제하고 여기서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이 있었을 때 그 조건을 다 별개로 본 거예요. 좀 별개로 봤고 여기서도 6보다 큰 수 찾았고 9보다 작은 수 찾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을까요? 자, 보시면 다음 설명을 모두 만족하는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5보다 이 큰 수는 뭐가 있냐면 7 하나밖에 없고요. 8보다 1 작은 수도 7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는 뭐밖에 없냐면 7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답을 봤을 때는 정답에서는 7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옆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6보다 큰 수입니다. 이거 맞죠? 자, 6보다 큰 수입니다. 그러면 7, 8, 9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9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아이고, 예,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건 따로따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의 정답은 교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7하고 8만 들어가네요. 7 들어가고 8 들어가고 해서 답은 7, 8이 되는 거죠. 자, 초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 집합이 나오고 교집합이 나오냐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개념이. 여기에서는 지금 모두 만족한다는 것은 두 조건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학 용어로 말하자면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랑 같아요. 여기에서도 첫 번째 조건 통과, 두 번째 조건 통과를 한 그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7하고 8이죠. 그것도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하고 같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출제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 문제를 보시면 5보다 2 큰 수하고 8보다 1 작은 수는 결국 같은 수였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지만 두 조건이 사실은 1번 조건하고 2번 조건하고 3번 조건이 쭉 있었을 때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이 같았을 때 그 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문제의 유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이 있었으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교집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문제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언뜻 봤었을 때는 지문도 똑같고 조건도 비슷하고 조건의 개수까지 같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이거는 이렇게 구하고 이건 이렇게 구하니까 두 개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런 게 순식간에 이거는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고 이거는 이거든 둘 중에 하나만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알아도 결국 그 수가 이 수, 8보다 1 작은 수라고 하는 조건 만족하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쉬운 걸로 딱 봐서 답을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아는 거죠. 누가? 어른들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나온 문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떨 때는 같은 조건을 나열해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가지 다른 조건에서 겹치는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설명하거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너는 왜 하나만 쓰면 되는데 두 개를 썼니? 그리고 너는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모두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겹치는 걸 말을 해야지 라고 아이를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여기에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하고 나서 그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하고 같은 거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아이들에 따라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알아듣고 문제 수가 바뀌었을 때도 바로 적용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게 한동안 몇 개월 동안 머릿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나중에 그게 한꺼번에 또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이거 가르쳐 줬는데 이거를 딱 모른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에 따라서 그런 속도는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1학년 지났을 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크기 비교가 두 수를 동시에 놓고 6은 8보다 작습니다. 8은 6보다 큽니다. 라고 말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그런 말 없이 9하고 7이라고 하는 두 수를 보고 작은 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어보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세 수 이상이 되는 거죠. 세 수 이상이고, 자,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어떤 게 답입니까? 가장 작은 수를 쓰시오. 그러면 답이 6이죠. 그 다음에 3번에서는 1큰수, 1작은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에 5학년 때래요. 오카지의 수에서는 다음, 앞, 뒤라고 한 용어를 썼었는데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문장에서 9보다 1큰수 라고 했을 때는 9가 기준이지만 그림으로 나와 있을 때는 가운데 있는 수가 기준이다. 그리고 사이하고 뭐뭐보다 크고 뭐뭐보다 작다에 대해서 양끝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위해서는 사이에 있는 수 찾기였는데 문제에서는 사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고 5보다 큰 수, 8보다 작은 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겹치는 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라는 말을 썼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언뜻 보기에 비슷한 문제가 사실은 같은 그 수를 설명하는데 여러 번 나열되어 있는 유형인 거고 또 한 가지는 겹치는,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거를 찾는 그런 유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6보다 큰 수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수카드를 활용할 수가 있죠. 여기에 지금 주어져 있는 1부터 9까지의 수가 있는데 그 수를 다 쓰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요. 자 6보다 큰 수입니다. 그러면 6은 포함되지가 않죠.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 이 수 중에서예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9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러면 9는 다시 올라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되면 6보다 큰 수입니다는 7, 8, 9가 되는데 이 중에서 9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7, 8만 남는다는 거. 자, 이것은 이 활동 자체에서는 첫 번째 조건을 먼저 구했고 그 중에서 이 안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활동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우메스는 이런 카드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9가지의 수에서 이제 마지막 핵심 개념인 세 번째 크기 비교를 알아보았는데요. 용어 문제도 좀 있고 우리가 어른들은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그런 유형의 문제들도 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선생님이 우리가 다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